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복지시설 유형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1. 노인의료복지시설 2. 노인여가복지시설 3. 노인보호전문기관 4. 노인재가복지시설 5. 노인주거복지시설 정답은요? 5번 노인주거복지시설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어려워하시죠? 문제의 답이 있어요. 양로시설은요? 양로원이죠. 노인복지주택은요? 주택이 있죠. 한마디로 노인주거복지시설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요? 학대받는 노인을 신고하는 기관이에요. 재가에 있는 와상 어르신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려할 점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를 생활의 주체자로 존중한다. 2. 대상자의 생활 습관은 무시해도 된다. 3. 제공받는 서비스가 일회성이 되도록 한다. 4. 대상자 스스로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서비스에 필요한 시설이 부족할 시 보호자에게 갖추도록 한다. 정답은요? 1번이죠. 대상자를 생활의 주체자로 존중한다. 생활 습관을 존중해줘야겠죠. 일회성의 서비스가 아니라 일관된 서비스를 해줘야 되고요. 대상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유지하도록 잔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몸을 만지는 경우 올바른 대처 방법은 1. 모르는 척하며 자리를 피한다. 2.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한다. 3. 보호자에게 알린다. 4. 단호하게 거부한다. 5. 경찰에 신고한다. 정답은요? 4번 단호하게 거부한다, 분명하게 말한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죠. 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대상자의 가족에게 집에서 쓰던 물건이나 가족사진을 가져오게 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도록 돕는 것은 노인의 심리적 특성 중에서 어떤 측면을 고려한 걸까요? 1. 애착심 2. 의존성 3. 경직성 4. 수동성 5. 우울증 정답이요? 1번 애착심입니다. 애착심이 증가하죠. 쓰던 물건 같이 입소시키면 마음에 안정이 있다. 배우자를 상실한 노인에게 제일 먼저 오는 심리적 현상은 1. 성적 변화에 대한 적응 2. 상실감 3. 역할 변화에 적응 4. 자아 정체감 5. 자아 존중감 정답은요? 2번 상실감입니다. 몇십 년 같이 산 배우자가 죽었어요. 그 상실감이 말도 못하겠죠.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오른 것은 1. 기관지 분비물 감소 2. 폐순환량의 증가 3. 기도 저항의 감소 4. 호흡 근력의 감소 5. 기침 반사 증가. 정답은요? 4번 호흡 근력이 감소되죠. 협심증 의심 증상으로 옳은 것은 가 흉통, 나 호흡곤란, 다 가슴 두근거림, 라 구토, 마 실신. 협심증이 의심되는 그 증상이 이 중에서 뭐냐 이걸 물어봤어요. 뭘까요? 정답은요? 가나 다가 섞여있는 1번입니다. 흉통, 호흡곤란, 가슴 두근거림이 생긴대요. 노인성 질환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단독으로 발생한다. 2. 급성질환이 대부분이다. 3. 재발이 쉽고 경과가 길다. 4. 심리적 요인과는 관계가 없다. 5. 약물 중독 상태에 잘 빠지지 않는다. 정답은요? 3번 재발이 쉽고 경과가 길다 이것만 맞고요. 단독 발생 아니죠. 이 병 저 병 먹는 약 많죠. 만성질환이 대부분이고 심리적인 요인과도 상관이 있고 노인은요. 약물 중독 상태에 잘 빠집니다. 왜? 대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약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요. 몸에 축적되기 때문이에요. 약물의 축적작용 때문에 중독 상태에 빠지기가 쉽다. 변비 발생 원인으로 옳은 것은 1. 장운동의 증가 2. 저섬유식의 섭취 3. 음식 섭취량 증가 4. 활동량의 증가 5. 수분 섭취의 증가 정답은요? 저섬유식의 섭취 섬유질과 물을 많이 먹어야 변비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 변비의 원인 하나 마약성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했을 때 변비가 올 수 있어요. 꽃가루에 의한 천식이 발병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은 천식하면요 알레르기 질환을 생각하셔야 돼요. 1. 환기를 자주 시키지 않도록 한다. 2. 알레르기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실내에는 습하게 유지한다. 4. 천소파나 카펫을 사용한다. 5. 이불과 침구는 한 달에 한 번 햇빛에 건조한다. 정답은요? 2번 알레르기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천식은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예를 들어서 꽃가루, 고양이 털, 강아지 털, 먼지 이런 것에 천식이 오기 때문에 알레르기 물질로부터 회피해야 되는 회피요법이 중요하고요. 차고 건조한 공기에 기침이 나거나 이런 먼지에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죠.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저산소증이 올 때 나타나는 증상은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었다? 심부전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도 있었죠. 수축력이 저하돼서 저산소증이 온다. 순환이 안 돼서 저산소증이 왔을 때 증상은 1. 소화장애 2. 천명음 3. 이명 4. 의식혼돈 5. 요실금 정답 뭘까요? 4번 의식혼돈입니다. 저산소증 몸에 산소가 없잖아요. 불안하고요. 의식이 멍해집니다. 의식이 혼돈된다.
피부와 점막에 있는 감각신경 말단 부위의 수포, 통증, 자결감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은 자결감이 뭐죠? 타는 듯한 통증이에요. 자결감 하면은 대상포진으로 가세요. 뇌졸중 시 왼쪽 뇌에 이상이 있는 경우 어느 쪽 팔다리가 마비되는가? 뭐 보기 볼 거 있나요? 반대쪽이죠? 그럼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된다. 그게 정답이 되겠죠? 3번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된다 입니다. 왼쪽이 들어간 건 다 틀려요.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뿌옇게 보일 때 나타나는 증상은 1. 시야가 좁다. 2. 안구의 통증. 3. 밝은 불빛에서의 눈부심. 4. 두통 구역질. 5. 색상 변화의 인식장애. 정답은요? 3번입니다. 수정체가 혼탁해졌다. 백내장이죠. 백내장은 비읍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밤과 밝은 불빛에서의 눈부심, 비읍이 백내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가시고요. 안구에 통증이 있다. 안압이 올라간다 하면은요. 그것은 녹내장입니다. 아시겠죠? 노인 대상자의 운동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운동 중간중간 휴식이 필요하다. 2. 운동복은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것이 좋다. 3.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운동 위주로 한다. 4. 준비 운동은 하지 않아도 된다. 5. 고강도의 운동을 짧은 시간 동안 한다. 정답은요? 1번이죠. 운동 중간중간 휴식이 필요하고요. 바람이 잘 통해야 되겠죠? 준비 운동을 10분 이상 한다. 저강도의 운동에서 고강도의 운동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운동한다. 하루에 3번 설사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물이나 음료도 먹지 않게 금식을 시킨다. 2. 지서제를 복용하도록 한다. 3. 몸을 따뜻하게 하고 수분 섭취를 해준다. 4. 적당한 운동을 하도록 한다. 5. 충분한 섬유소와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정답은요? 3번 몸을 따뜻하게 하고 수분 섭취를 해준다. 설사를 하면은요 수분 섭취는 필수입니다. 지사제는 함부로 복용하지 않아요. 경구 식사 중 음식이 기관으로 들어가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1. 설사, 2. 폐렴, 3. 변비, 4. 기관지염, 5. 천식. 정답은요?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면은요 흡인성 폐렴이 생길 수가 있어요. 비위관 영양 주입 중 시설장, 간호사에게 즉시 보고해야 할 사항은 문제가 있을 때 보고해야겠죠? 1. 코 속에 분비물이 보일 때. 2. 설사를 할 때. 3. 구강이 건조할 때. 4. 구토를 할 때. 5. 잔류량을 확인할 때. 정답은요? 4번 구토할 때죠. 문제가 있을 때 즉시 보고합니다. 유치도뇨관 보유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의 위치는 1. 심장과 같은 높이로 한다. 2. 심장보다 높게 한다. 3. 환자가 편안하게 느끼는 높이. 4. 방광보다 높게 한다. 5. 방광보다 낮게 한다. 소변 주머니 위치 어디죠? 우리 몸보다 낮게, 방광보다 낮게, 아랫배보다 낮게. 5번입니다. 우리 몸보다 아래 있어야 되는 유일한 거 소변 주머니라고 했어요. 역류되면 안 되니까. 탄력 스타킹을 신기지 말아야 할 대상자는 1. 화농성 염증 환자. 2. 정맥류 환자. 3. 와상 상태의 환자. 4. 다리 부종 있는 환자. 5. 혈전증이 예상되는 환자. 정답은요? 1번 화농성 염증 환자. 화농성 염증 환자. 지금 농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탄력 스타킹을 신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리 부종이나 정맥류 있을 때는 탄력 스타킹을 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올바른 신체 선열을 유지하기 위한 바른 자세는 1. 무릎보다는 허리를 굽힌다. 2. 배보다는 등에 힘을 주도록 한다. 3. 대상자를 굴리기보다는 밀거나 끌도록 한다. 4. 둥부는 당기지 말고 뒤로 빼도록 한다. 5. 대상자 가까이에 몸을 붙인다. 정답은요? 5번이죠. 대상자 가까이에 몸을 붙인다. 신체 역학의 원리를 물어봤어요.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규호보입니다. 무릎은 굽히고 허리는 꼿꼿이 폈었죠. 지지면은 넓혔어요. 다리를 뭐 앞뒤로든 왼쪽 오른쪽이든 벌리고요. 무게 중심은 낮춥니다. 대상자 가까이에서 즉시 개입할 수 있게 몸을 붙이는 게 좋다. 욕창 증상이 있는 대상자를 돌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피부를 자주 주물러 주도록 한다. 2. 욕창 부위에 뜨거운 물주머니를 대어 혈액순환을 돕는다. 3.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 미지근한 물로 씻고 건조시킨다. 4. 청골 부위의 욕창은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한다. 5. 체위 변경은 8시간마다 한다. 정답은요?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 미지근한 물로 씻고 건조시킨다. 욕창 증상이 있으면요. 체위 변경은 2시간마다 합니다. 더 자주 할수록 좋고요. 도넛 베개 오히려 혈액순환을 저하한다고 했어요. 욕창이 생겼다 하면은요. 뜨거운 게 아니고 미지근한 바람, 미지근한 물수건, 미지근한 물입니다. 뜨거운 물에 의한 2도 화상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피부에 홍반이 있다. 2. 수포가 형성된다. 3. 피부색이 하얗거나 검게 된다. 4. 기간이 지남에 따라 체액이 손실된다. 5. 흉터 없이 자연 치유된다. 정답은요? 2번 수포가 형성된다. 2도 화상하면요. 물집이 있다, 수포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대상자와 외출 동행 시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행동은 1. 날씨와는 상관없이 대상자의 외출 요구를 들어준다.
2. 외출 중 개인 물품의 분실은 대상자 책임이다. 3. 목적지에 대한 사전 정보를 미리 알아볼 필요는 없다. 4. 오늘 외출에 만족했는지 확인한다. 5. 대상자의 거동 상태는 외출 시 고려사항이 아니다. 정답은요? 오늘 외출에 만족했는지 확인합니다. 사전에 어디 갈지 미리 알아보고요. 경비도 알아보고 시간도 재죠.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여가 활동으로 적합한 것은 1. 구슬 깨기, 2. 정원 손질, 3. 손자녀 돌보기, 4. 산책, 5. 요리. 정답은요? 1번 구슬 깨기.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구슬 깨기가 좋다. 나머지는 다 일어나거나 많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죠. 수급자의 등급에 따른 월 한도 금액, 본인 부담률이 명시된 것은 한도 금액 본인 부담률, 비용에 대해서 나와 있죠. 1. 의사소견서, 2. 장기 요양 인정서, 3.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4. 복주 용구 확인서, 5. 의료보험 카드. 정답은요?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돈 얘기가 나오면은요, 이용 계획서입니다. 인정서와 이용 계획서가 있죠. 등급이 나오면 인정서이다. 월 한도 금액, 본인 부담률. 이용하려면요, 그 돈에 대한 한도를 알아야 돼요. 이용 계획서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등급 외 판정받은 당뇨병 외 만성적 질병을 지닌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로 오른 것은 1. 방문 요양, 2. 요양시설, 3. 단기보호, 4.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5. 독거노인 사례관리. 정답은요?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으로 오른 것은 1. 잘못된 행동은 바로 지적해서 고치도록 한다. 2. 규칙적인 생활은 대상자를 힘들게 한다. 3. 치매 대상자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다. 4. 환경은 자주 바꾸어 주도록 한다. 5. 잔존 기능을 유지하도록 한다. 정답은요? 잔존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치매 대상자에게 굉장히 좋고요. 운동은 서서 하는 운동이 좋다. 환경은 익숙한 환경이 좋다고 했어요. 치매 대상자가 옷을 갈아입을 때 옷 선택으로 맞는 것은 1. 벗기 힘든 옷, 2. 딱 붙는 옷, 3. 상하가 분리되지 않은 옷, 4. 대상자가 좋아하는 옷, 5. 소변이 새지 않는 옷. 정답은요? 4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옷으로 갈아입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목소리는 높은 톤이 좋다. 2. 어린아이 대하듯 대화한다. 3. 반복 설명한다. 4. 대상자의 고향 사투리를 쓰지 않도록 한다. 5. 명사보다는 대명사 등의 단어를 사용한다. 정답은요? 3번 반복 설명한다.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임종 단계는 대상자가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죽는다는 사실 자체를 체념과 함께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 뭐죠? 부분협 우수 중에서 수용이죠. 임종 대상자의 가족을 돕는 바른 대처 방법은 1. 요양보호사의 감정이 가족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2. 마음을 열고 개방적인 자세를 취한다. 3. 요양보호사의 중립적인 자세는 좋지 않다. 4. 장지나 장례식에는 꼭 참석한다. 5. 손을 잡아주는 등의 신체 접촉은 피하도록 한다. 정답은요? 2번 마음을 열고 개방적인 자세를 취한다. 원래 요양보호는 대상자에게만 하지만요. 임종 시에는 그 가족에게도 어느 정도의 요양보호를 합니다. 대상자가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몸이 빳빳해지며 약간의 대소변이 새어나오는 것을 관찰했을 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1. 경련, 2. 질식, 3. 치매, 4. 선망, 5. 실금. 정답은요? 1번 경련 되겠습니다. 경련 시에는요, 호흡을 유지시킨다, 기도를 유지한다,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가 가장 우선순위고요.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서 다치지 않게 한다, 공간을 확보한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됩니다. 화재 발생 시 요양보호사의 태도로 옳은 것은 1. 신속하게 화재 상황을 신고한다. 2.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3. 몸을 낮추기보다는 선자세로 이동한다. 4. 대피 시 계단의 방화문은 열어놓도록 한다. 5. 코와 입을 가리고 숨은 길게 쉰다. 정답은요? 1번 신속하게 화재 상황을 신고한다. 불이 나면요, 일단 불이야 외칩니다. 그래야 주변의 사람들이 대피를 먼저 할 것이고요. 119에 신고를 합니다.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요. 낮은 자세로 한 손으로 한 방향으로 나가죠.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계단으로 나가야죠.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리고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지고 소화기를 쏴야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기본 심폐소생술을 종료해야 하는 시점은 1. 맥박이 없을 때, 2. 호흡이 없을 때, 3. 가족이 멈추길 원할 때, 4. 의식이 없을 때, 5. 의료진에게 인수인계했을 때. 정답은요? 5번 의료진에게 인수인계했을 때 그제서야 심폐소생술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내용과 관련이 깊은 시설생활 노인의 권리는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등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받은 노인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5.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정답은요? 1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입니다. 학대하면은요 존엄하지 못한 거죠. 요렇게 연결하세요.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는 일정 기간이 포인트입니다. 1. 방문요양, 2. 방문간호, 3. 주야간 보호시설, 4. 단기보호시설, 5. 노인보호 전문기관. 정답은요? 4번 단기보호시설입니다. 일정 기간, 기간의 기를 빼서 단기, 이 기로 가시면 되고요. 일정 시간 하면은요 주야간 보호겠죠? 침대의 자세를 조절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레버를 돌리다가 손목에 통증과 부종이 생길 경우 대처 방법은 1. 온찜질을 한다. 2. 진통제를 복용한다. 3. 냉온찜질을 번갈아 한다. 4. 관절 가동 범위 내에 운동을 한다. 5. 냉찜질을 한다. 정답은요? 5번 냉찜질을 한다. 부종이 생기면요 냉찜질하죠. 삐었어요. 인대가 손상됐어요. 골절이 입은 것 같아요. 일단 냉찜질 좋습니다. 결핵이 의심되는 환자를 돌볼 시 감염 예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결핵약을 미리 먹는다. 2. 자연 치유됨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3. 보호장비로 앞치마를 입는다. 4. 보호 마스크 착용한다. 5. 어패드는 반드시 익혀서 먹는다. 정답은요? 보호 마스크 착용한다. 결핵은 호흡기 질환입니다. 보호 마스크, N95 마스크, 헤파 마스크 착용하면 되겠어요. 밤에 수면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수면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규칙적으로 적절한 양의 운동을 한다. 2. 기상과 취침은 일정한 시각이 아니어도 된다. 3.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오면 산책을 하도록 한다. 4. 취침 전 집중할 수 있는 일을 주도록 한다. 5. 규칙적으로 수면제를 복용하도록 한다. 정답은요? 1번 규칙적으로 적절한 양의 운동을 한다. 식탁에서 식사를 제공할 때 식탁의 올바른 높이는 1. 가슴보다 높게, 2. 배꼽 위, 3. 허리 아래, 4. 다리 위, 5. 침대 바닥 위. 정답요? 2번이죠. 배꼽 높이로 한다 했어요. 2. 배꼽 위가 되겠네요.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앉은 자세보다는 누운 자세가 좋다. 2. 자주 사용하는 손이 마비된 경우 떠먹여 준다. 3. 마비된 쪽의 구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4. 식사 중 자주 말을 시켜보도록 한다. 5. 빨대를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한다. 정답은요? 3번이죠. 마비된 쪽의 구강관리를 한다. 편마비 대상자는요. 어느 쪽으로 식사를 돕게 하죠? 건강한 쪽으로 먹게 하죠. 대상자의 건강한 쪽을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정맥주사 주입 중 주사 부위가 부었을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1. 주사 바늘을 빨리 제거한다. 2. 얼음 주머니를 주사 부위에 올려둔다. 3. 주사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둔다. 4. 따뜻한 물수건을 주사 부위에 올려둔다. 5. 조절기를 잠그고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정답은요? 문제가 있으면 보고한다. 조절기를 잠그고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정맥주사 맞았을 때 비비지 않는다 중요했죠? 왜? 피멍 예방을 위해서 그냥 눌러주죠. 비비지는 않습니다. 배설 돕기 시 대상자가 밖에서 기다려주기를 원할 때 대처 방법은 1. 호출기를 쥐어주고 밖에서 기다린다. 2. TV나 라디오의 소리를 크게 해서 안심시킨다. 3. 스크린으로 대상자를 가려주어 안심시킨다. 4. 못 들은 척하고 빨리 배설하도록 독촉한다. 5. 밖에 나가면 안 될 것 같다고 설명한다. 정답은요? 1번 호출기를 쥐어주고 밖에서 기다린다. 기저귀 사용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기저귀는 일정한 시간에 갈아준다. 2. 회음부는 뒤에서 앞으로 닿도록 한다. 3. 둔부 주변의 피부 발진을 확인한다. 4. 교환 후 방향제는 뿌리지 않는다. 5. 교환 시 스크린이나 커튼의 사용은 자제한다. 정답은요? 3번 둔부 주변의 피부 발진을 확인한다. 욕창이 생기는지 전조 증상을 잘 확인해야겠습니다. 유치도뇨관 사용 시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 주머니는 하루에 한 번 비워둔다. 2. 소변줄은 꺾이지 않도록 한다. 3. 소변 주머니는 방광보다 높은 위치에 둔다. 4.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5. 침대에서는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정답은요? 2번 소변줄은 꺾이지 않도록 한다. 소변 주머니는요 항상 우리 몸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상자의 의치를 빼고 끼울 때 바른 설명은 1. 의치는 반드시 요양보호사가 뺀다. 2. 의치는 위쪽부터 뺀다. 3. 아래쪽 틀니를 뺄 때는 앞뒤로 움직여가며 뺀다. 4. 위틀니를 끼울 때는 검지가 입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5. 뺀 의치는 세정액에 담가두지 않도록 한다. 정답은요? 2번 의치는 위쪽부터 빼고 위쪽부터 낍니다. 위틀니를 끼울 때는요 대상자랑 마주보고 엄지와 검지로 끼워주죠. 아래 틀니는요 검지 하나로 눌러서 끼워줍니다. 뺀 의치는 세정액에 담가두면 좋겠죠. 대상자의 머리카락이 엉켰을 경우 올바른 손질 방법은 1. 물로 적신 후 손질한다.
2. 엉킨 부분은 가위로 자른다. 3. 젤이나 스프레이 등을 바른 후 손질한다. 4. 머리를 감긴 후 손질한다. 5. 모자를 씌워 엉킨 부분을 가린다. 정답은요? 1번 물로 적신 후에 손질하면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세수를 돕는 올바른 방법은 1. 눈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2. 눈곱이 없는 쪽부터 닦는다. 3. 주기적으로 귀이개로 귀지를 제거한다. 4. 코안은 닦지 않도록 한다. 5. 코 밖으로 나온 코털은 쪽집게를 이용하여 뽑는다. 정답은요? 2번이죠. 눈곱이 없는 쪽부터 깨끗한 쪽부터 닦아주고요. 목욕 후 머리를 감길 때 적정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춥다고 할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1. 욕실 바닥에 따뜻한 물을 뿌린다. 2. 욕조에 다시 들어가도록 한다. 3.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덮어준다. 4. 따뜻한 물을 먹도록 한다. 5. 그냥 참게 한다. 정답은요? 3번이죠.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덮어준다. 편마비 대상자가 통목욕 시 들어갈 때 나올 때 움직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들어갈 때는 어느 쪽 먼저? 항상 건강한 쪽 먼저 들어가고요. 나올 때 역시 건강한 쪽으로 나오는 거였죠. 정답은요? 4번입니다. 건강한 쪽, 불편한 쪽 이렇게 들어가고요. 나올 때도 건강한 쪽, 불편한 쪽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항상 먼저 건강한 쪽으로 간다. 대상자를 침대 모서리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절차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2. 어깨 부분과 대퇴부를 맞춰서 한 번에 옮긴다. 3. 양손을 어깨 밑에 넣어 앞쪽으로 당긴다. 4. 하반신은 허리와 대퇴부를 받쳐서 이동한다. 5. 굴려서 이동시킨다. 당겨서 이런 말은 다 틀리죠? 정답이요. 하반신은 허리와 대퇴부를 받쳐서 이동한다.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죠. 굴려서 또는 당겨서 이런 건 다 틀려요. 침대에서 대상자를 옆으로 눕힐 때 대상자의 어디를 잡아야 하는가? 1. 어깨와 허리. 2. 어깨와 둔부. 3. 무릎. 4. 종아리. 5. 허리. 정답은요? 2번 어깨와 둔부가 되겠습니다. 상체 한 곳, 하체 한 곳이요. 어깨와 둔부 또는 어깨와 넙다리도 괜찮겠죠. 휠체어에서 이동식 좌변귀로 옮길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1. 발 받침대를 내린다. 2. 대상자의 엉덩이를 앞으로 이동시킨다. 3. 잠금 장치를 잠근다. 4. 대상자의 발을 바닥에 대게 한다. 5. 대상자의 허리를 잡고 들어 올린다. 정답은요? 3번 잠금 장치를 잠근다. 휠체어는요. 항상 미끄러지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잠금 장치를 먼저 잠궈줘야 돼요. 휠체어로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앞바퀴를 들어 올리고 뒷바퀴로만 이동하는 이유는 1. 대상자가 앞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2. 대상자가 진동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3. 요양보호사의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4. 대상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서 5. 요양보호사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답은요? 2번이죠. 대상자가 진동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앞바퀴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문턱, 방지턱, 울퉁불퉁한 길에는요. 앞바퀴를 들어 올려줬어요. 지팡이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보행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지팡이는 불편한 쪽으로 잡도록 한다. 2. 건강한 다리를 먼저 옮기고 불편한 다리를 옮긴다. 3. 계단을 내려갈 때는 건강한 다리 먼저 옮긴다. 4. 옆에서 보조할 때는 지팡이를 잡지 않은 쪽에 선다. 5. 대상자의 발 앞 15cm, 옆 5cm 지점에 지팡이 끝이 오게 한다. 정답은요? 옆에서 보조할 때는 지팡이를 잡지 않은 쪽에 선다. 지팡이를 이용하는 대상자는요. 지팡이를 어느 쪽 손에 짚을까요? 건강한 쪽에 짚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한 쪽 또는 편마비 쪽으로는요. 지팡이는 고수하고 연필도 못 잡거든요. 지팡이는 건강한 쪽으로 잡는다. 평지나 내리막길은요. 지마건이죠. 지팡이 그리고 마비된 다리 그리고 건강한 다리 가는 거예요. 계단을 내려갈 때 평지나 내려갈 때는요. 지마건 당연히 마비된 쪽 먼저 가는 것입니다. 옆에서 보조할 때는요. 지팡이를 잡지 않은 쪽에 선다. 지팡이 끝은요. 새끼발가락 기준으로 위로 15, 밖으로 15, 15예요. 대상자의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1. 체위 변경 2. 도넛 모양 베개 사용 3. 몸에 꽉 끼는 옷 착용 4. 일회용 기저귀 사용 5. 뜨거운 물주머니 사용 정답은요? 1번 체위 변경이죠. 누워있는 대상자 2시간마다 앉아있는 대상자는 1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준다.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장실 문 앞에 깔개를 둔다. 2. 직사광선이 잘 들어오게 한다. 3. 침대 높이는 높게 한다. 4. 물건을 어질러둔다. 5. 문턱이 높을 경우 경사로를 만든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문턱이 높을 경우 경사로를 만든다 또는 문턱을 없앤다. 화장실 문 앞에 또는 바닥에 뭔가 깔지 않죠. 침대 높이는 낮게 하는 게 떨어졌을 때 더 덜 위험하죠. 또는 침대 아래에 요를 깔아서 떨어졌어도 쿠션이 있어서 덜 다치게 한다.
감염 예방을 위한 손 씻는 바른 방법은 1. 매번 비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2. 흐르는 물보다는 받아놓은 물로 씻는다. 3. 씻는 시간은 15초가 적당하다. 4. 손 닦은 후 사용한 종이 수건으로 수도꼭지를 잠근다. 5. 손목까지 씻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요? 4번. 손 닦은 후 사용한 종이 수건으로 수도꼭지를 잠근다. 받아놓은 물보다는 흐르는 물이 좋고요. 고체 비누보다는 액체 비누가 훨씬 더 깔끔합니다. 안전한 침대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은 1. 침대 사이드 레일은 항상 내려놓는다. 2. 침대 사이드 레일에 기대지 않게 한다. 3. 침대 바퀴는 항상 브레이크를 풀어둔다. 4. 침대 가까이에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두지 않도록 한다. 5. 브레이크를 잠근 상태로 이동시킨다. 정답은요? 2번. 침대 사이드 레일에 기대지 않게 한다. 설거지를 할 때 올바른 방법은 1. 행주를 자주 삶는 것은 좋지 않다. 2. 도마는 세제로 씻고 뜨거운 물로 헹군다. 3. 스펀지보다 그물형 수세미를 사용한다. 4. 씻은 식기는 행주로 닦은 뒤 정리한다. 5. 기름기가 많은 그릇 먼저 씻는다. 정답은요? 3번. 스펀지보다 그물형 수세미가 더 위생적이라고 했어요. 설거지하는 순서 컵 수저, 유리컵, 수저, 그 다음에 그릇이죠.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맨 마지막에 기름기가 많은 후라이팬을 닦습니다. 침상, 청결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이불 커버는 때가 안 보이는 색을 택한다. 2. 베개의 높이는 척추와 머리가 수평이 되는 것이 좋다. 3. 시트나 베개 커버는 풀을 먹여 사용한다. 4. 전염성이 있는 감염자의 모포는 매일 빤다. 5. 이불 소독은 오후 2시 이후가 좋다. 정답은요? 2번이죠. 베개 높이는요, 척추와 머리가 수평이 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높지 않은 높이가 되겠네요. 혈흔이 있는 의류를 세탁할 때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얼룩을 제거한 후 삶는다. 2. 삶을 때는 뚜껑을 열고 삶는다. 3. 삶은 후 찬물로 손세탁을 한다. 4. 불림세탁으로 세탁한다. 5. 뜨거운 물로 손세탁한다. 혈액일 때 어떻게 빨았죠? 찬물로 얼룩을 제거한 후에 더운 물로 세제로 빨았어요. 1. 얼룩을 제거한 후에 삶는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빈출되는 문제죠. 항상 찬물 다음에 더운 물이에요. 대상자가 입맛이 없다고 할 때 올바른 대화 방법은 1. 난 물에다 말아먹으니 좋던데. 2. 움직이지 않고 앉아만 있으니 그렇죠. 운동하세요. 3. 배고프시면 그때 말하세요. 4. 그래요? 알았어요. 5. 입맛이 없으니까 새콤달콤하게 무쳐드릴까요? 정답은요? 5번이죠. 입맛이 없으니까 새콤달콤하게 입맛 돋게 음식 만들어 드릴까요?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으로 옳은 것은 1. 물건의 위치를 자주 바꿔준다. 2. 뒤에서 얘기한다. 3. 비언어적 메시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4. 지시대명사를 자주 사용한다. 5. 시계 방향으로 얘기한다. 정답이요? 시계 방향으로 얘기하죠? 거기 5시 방향에 휴대폰 놓았어요. 9시 방향에 물컵 놓았어요. 이런 식으로요. 지시대명사 이쪽 저쪽 눈도 안 보이는데 이쪽이 어디고 저쪽이 어딘 줄 알아요. 정면에서 이야기하죠? 물건의 위치를 자주 바꾸지 않습니다.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일관성 있게 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2. 규칙적인 생활은 혼란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3. 기본적인 정보 인식은 조용한 밤에 한다. 4. 시간, 장소, 사람을 자주 인식시킨다. 5. 대상자에게 존칭 사용은 하지 않는다. 정답은요? 4번 시간, 장소, 사람을 자주 인식시킵니다. 치매 대상자는요. 일관성 있는 요양보호가 좋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좋죠. 노인의 여가 활동 중 대상자와 함께 산책하는 것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 1. 자기 개발 활동. 2. 소일 활동. 3. 가족 중심 활동. 4. 운동 활동. 5. 사교 활동. 산책은 뭐죠? 정답 4번 운동 활동으로 정정할게요. 등급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 인정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 절차로 옳은 것은 A.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 B.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C.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D. 서비스 제공 실시. 2. 모니터링 실시 및 서비스 종료. 정답은요? 1번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하고요. 서비스 제공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죠. 서비스를 제공받은 다음에 모니터링하고요.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이용자의 의견 조사 중 다음은 어느 욕구 변화 모니터링인가? 그동안 가족이나 주거지 환경이 바뀌신 점이 있습니까? 따님이 계속 잘 수발해주고 계신가요? 1. 기능 상태의 변화. 2. 서비스 충실도. 3. 생활환경 및 수발 능력. 4. 수발에 대한 만족도. 5. 서비스 일정을 지키는 정도. 정답은요? 3번 생활환경 및 수발 능력. 주거지 환경이 바뀌신 점이 있습니까? 계속 잘 수발해주고 계신가요? 생활환경이나 수발 능력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업무보고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주관적 판단을 바탕으로 한다. 2.
보고의 형식은 서면 보고만 가능하다. 3. 보고 내용은 사실과 조금 다를 수 있다. 4. 보고 내용이 논리적이지 않아도 된다. 5. 보고 내용은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정답은요? 5번 보고 내용은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보고 방식은요? 구두보고, 서면보고, 전산망 보고가 있죠. 객관적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사실대로 보고해야겠습니다. 침해 대상자의 옷을 갈아입히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1. 혼자 스스로 입도록 격려한다. 2. 장식이 많이 달린 옷을 택한다. 3. 앞뒤가 구분이 뚜렷한 옷을 입힌다. 4. 옷 갈아입기를 거부해도 여러 번 시도한다. 5. 옷은 서서 갈아입도록 한다. 정답은요? 1번 혼자 스스로 입도록 격려한다. 서툴고 좀 귀찮아도요. 잔존 능력 활용을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죠. 장식이 심플하고 앞뒤 구분 없는 거 뒤집어 입어도 괜찮은 옷이 좋고요. 옷 갈아입기 거부하면은요. 목욕 시간에 활용합니다. 옷은 서서 입다가 넘어지면 고관절이 부러져요. 항상 앉아서 안전하게 입혀야 되고요. 신발도 마찬가지로 안전하게 앉아서 신어야 됩니다. 치매 환자의 똑같은 질문과 행동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치매 반복 행동에 대한 문제죠. 1. TV를 켜놓거나 조명을 밝게 한다. 2. 질문할 때마다 이해될 때까지 답변한다. 3. 조용한 장소에서 쉬도록 한다. 4. 다독거리며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5.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어 현실감을 유지하도록 한다. 정답은요? 4번 다독거리며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는 것은 본인이 불안하기 때문이거든요. 본인이 잘 모르는 걸 스스로 압니다. 자기가 바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불안해요. 그럴 때는요. 안심시켜주고요. 또 현실을 인지시켜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주의를 환기하는 것도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용한 장소에서 쉬도록 한다. 이거는 치매 파괴적인 행동일 때 좋은 답이고요. 또 TV를 켜놓거나 조명을 밝게 한다. 이거는 석양 증후군일 때 좋은 답이 되겠네요.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어 현실감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거는 진압력 장애일 때 더 적합한 답이겠습니다. 이 답이 틀린 게 아니라 반복 질문에 있어서는 좀 안심하게 해주는 게 좋다. 또는 주의를 환기하는 것이 좋다. 이것입니다.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신체적 제재를 가한다. 2. 배회 코스를 만들어준다. 3. 모든 행위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한다. 4. 창문이나 출입구 등은 열어놓도록 한다. 5. 의료인에게 알린다. 정답은요? 2번 배회 코스를 만들어준다. 그런데 실내에다 만들어줍니다. 실외가 아니고요. 실내에다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석양증후군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조용한 장소에 혼자 있게 한다. 2. 낮잠을 충분히 자게 한다. 3. TV를 켜놓고 밝은 조명을 해준다. 4. 밖에 나가려고 하면 묶는다. 5. 규칙적인 생활이 되도록 한다. 정답은요? 3번이죠. 석양증후군, 저녁이 되면 석양이 지면 이상하게 변합니다. 불안해지죠? 환하게 해야 돼요. 지금은 밤이 아니라고, 낮이라고 연출해줘야 돼요. TV를 켜놓는다? 불을 환하게 해준다? 커튼을 닫고 밖을 보지 못하게 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치매 대상자에게 현실을 알려주는 대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어르신, 지금 몇 시죠? 2. 어르신, 내가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3. 어르신 8시예요. 아침 식사하세요. 4. 어르신, 밖이 어두우니까 잘 시간이에요. 5. 어르신, 여기가 어딘지 말해보세요. 정답은요? 3번 어르신 8시예요. 아침 식사하세요. 요게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죠? 어르신 내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어려운 질문하지 않고 어르신 저는 요양보호사 귀요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어르신 밖이 어두우니까 잘 시간이에요가 아니라 어르신 저녁 9시니까 잘 시간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